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원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해볼 학교는 YH 고등학교입니다. YH 고등학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은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죠. 몇 분 재서 하라고 그랬죠 제가? 45분. 네, 45분 동안 재서 일단은 어디까지 자기가 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일단 거기까지는 정답이 맞는지 틀린지 일단 첫 번째 확인하세요. 그럼 그게 이제 본인의 학교 시험에서 예상 점수가 되는 거고, 못 푼 문제들이 있으면 시간 제한 없이 일단은 쭉 풀어보시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도 스스로 계속 확인을 하셔서 그 차이를 일단 줄이는 작업을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뭘까요? 항상 눈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뭐예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구독 눌러주시고, 네 번째는 뭡니까? 좀 응원의 댓글이든 아니면 좋은 내용이 있었다라든가 여러분이 느낀 거 있었으면은 댓글을 좀 이렇게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해보는 학교는 다른 학교 시험지에 비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서술형 문제가 일단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객관식 문제들이 총 19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이 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순 계산 문제들은 과감하게 건너뛰고요. 여러분이 좀 실수를 한다든가 어려워하셨을 법한 거, 일단 그 부분들부터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번, 2번, 3번은 과감하게 건너뛰고요. 4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4번 보시면은 양수 A, B, C라고 그랬어요. 그건 쓸게요. 양수 A, B, C. 그리고 A 3제곱이 7이다. 그 다음 제곱이네요. A 제곱이 7이다. 그리고 B 3제곱이 13이다. 그 다음에 C의 6제곱이 15일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 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그럼 여기서 A는 뭐예요? 7의 2분의 1제곱, B는 13의 3분의 1제곱, C는 15의 6분의 1제곱. 지수끼리는 역시 똑같은 수를 나눠줘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A, B, C의 N제곱인데 이건 어차피 각각 N제곱을 시켜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7의 2분의 N제곱, 13의 3분의 N제곱, 15의 6분의 N제곱을 해도 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전부 다 뭐가 되고 싶대요? 자연수가 되고 싶답니다.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지수 자리가 지금처럼 분수가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분모에 있는 2, 3, 6의 무슨 수가 들어가야 돼요? 최소, 공배, 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가장 작은 걸 물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답 n은 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네 번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도 단순 계산이니까 건너뛰고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 문제는 로그 2는 A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은 B인데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이거를 A와 B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6 마이너스 로그 5의 제곱일 거고요. 로그 6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로그 6은?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빼기. 얘는 2 곱하기 로그 5인데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지금 문제를 보면은 큰일 날 뻔했네. 여기 5를 내가 지금 다 빼먹었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로그 5의 2, 5의 3, 5의 5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에 써져 있는 거는 지금 로그, 그러니까 여기 밑이 지금 10이 생략된 건데 여기 밑이 전부 다 5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안 바뀌는 거죠, 한 번에.
그럼 일단 요거는 1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는 상수가 나올 텐데 밑이 여기는 10자리니까 밑이 달라. 그러니까 무슨 공식을 써야 돼? 밑변환 공식을 당연히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밑을 1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로그 5분의 로그 3 마이너스 2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선 로그 5가 없죠. 근데 우리가 거의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입니다. 왜냐면 5가 2분의 10이기 때문에 로그 10에 10 빼기 로그 1 해주면 1 빼기 로그 2인데 이거는 학교 시험을 선행을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요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이제 내가 이거를 쓸 건데 바로 문자를 바꿔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1 빼기 A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는 1 빼기 A분의 A 나올 거고 여기는 1 빼기 A분의 B가 되겠죠? 여기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빼기 A분의 요거의 2배 2 빼기 2A다. 자, 통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A분의 A 더하기 뭐야 이건 B 빼기 2 더하기 2A 한 줄만 더 쓰면 되겠다. 1 빼기 A분의 3A 더하기 B 빼기 2다 이렇게 주시고 정답 2번이다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페이지는 무난한 것 같아요.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인데요. 자, 이 문제를 지금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놈의 최소 값이 도대체 누구냐 이러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적인 상황을 좀 볼까요? 여기서 일단 3하고 4는 다 내릴 수 있죠. 3분의 4 곱하기 로그 A의 B 3도 내릴 수 있어요. 3 곱하기 로그 B의 A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확인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게 A가 1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서 밑이 1보다 큰 숫자죠. 따라서 나는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근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로그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y는 로그 ax고 이 지점이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 자리는 x자리에 b가 들어간 건데 b가 누구예요?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b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다라고 내가 파랗게 밑줄 친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b라고 하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있는 y좌표인데 이 y좌표가 x축보다 위에 있어요. 따라서 얘는 무슨 수가 나옵니까? 이거는 양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b도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내가 b로 바꿔 쓰고 여기를 a로 생각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무슨 수가 돼요? 양수예요. 선생님이 이거를 왜 확인하냐면 3분의 4를 곱하든 3을 곱하든 양수에다가 곱했기 때문에 둘 다 양수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양수 더하기 양수. 다시 얘기하면 양수 조건이 숨겨져 있는데 그때 합의 최소값을 묻고 있어.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산술기하 평균이죠. 산술기하 평균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 더하기 B는 2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우린 산술기하 평균을 보통 언제 쓴다고요? 양수 조건이 있을 때 합의 최소값을 묻든가 아니면 양수 조건이 있을 때 곱의 최대값을 묻든가 이 두 가지인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이지 않을까 의심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둘 다 양수고 최소값이니까 저는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제 적용을 시켜보려고 해요. A 자리에 요 앞에 걸 집어넣고 B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는다고 하시면 제가 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겠죠? 루트 써놓고 2 쓰시고 루트 그 다음에 얘네 둘 어떻게 하는 거? 곱한 놈이 들어갑니다. 얘네들 곱하게 되면은 4 곱하기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인데 제가 밑줄 치고 있는 거는 따로 아래다가 잠깐 끄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익숙한 친구들은 다 있겠지만 밑변환을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로그 A분의 로그 B 곱하기 너도 밑변환 쓰면 로그 B분의 로그 A 따라서 얘들은 다 사라져. 계산하면 얼마가 되지?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루트 4는 얼마가 나와요? 2죠. 그럼 요거 전체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2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놈의 최소값을 얼마라고 해주시면 돼요? 2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치?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셨을까봐 제가 한번 일부러 짚었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8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두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들로 모아놓은 문제집들이 있을 거니까 모의고사 기출문제, 일반적인 이제 소위 말하는 센수학이나 IPM 같은 그런 유형서 문제집들 말고 모의고사 기출들 아니면 평가원에서 나오는 기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서 그 그래프 관련된 부분만 따로 좀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찝은 이유는 기억 니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디귿 때문인데, 제 기억이 맞으면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에 나왔던 문제를 숫자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대로 내놨는데 디귿을 학생들이 좀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왜 선생님이 디귿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나. 자, 일단 이놈의 역함수가 gx라고 했는데 나는 gx는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구하는 것도 해보고 안 구하는 것도 제가 해볼 거예요. 일단 기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얘가 역함수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fx는이라고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역함수가 g4는 15니까 f15는 4가 되냐는 거죠. 이게 맞으면 기억이 이제 참인 거겠지. 근데 여기다 15를 넣으면 이게 16이거든. 16은 2의 몇 제곱이죠? 4제곱이죠. 그러면 2의 4제곱이니까 4라는 게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보자마자 옳다고 하셔야 되고, 이제 니은을 할 때 제가 gx를 한번 구해볼 건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단 2 보내야죠. gx 지금부터 구하는 겁니다. 그럼 2를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y제곱은 x 플러스 1이고 여기서 x는 2의 y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마지막에 x랑 y를 바꿔주는 게 gx일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ab를 넣으면 gab니까 gab는 그럼 뭐예요? 2의 그냥 ab제곱 마이너스 1이고 ga 더하기 gb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2의 a제곱과 2의 b제곱과 플러스 1을 해달라는 건데 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디귿인데요. 디귿이 이제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는데 문제를 갖다가 대충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자꾸 짚고 가시고, 문제에서 맨 처음에 주어진 게 로그 함수가 주어졌어. 근데 여기는 로그라는 게 일절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조건만 가지고 a, b 값을 구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값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혹시라도 얘를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양변에 로그 2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2를 붙이면 왼쪽은 로그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1분의 b 더하기 1에 b 마이너스 a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도 로그 2를 붙였습니다. 주의하실 건 뭐예요? 얘의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부동호 방이 안 바뀐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밑이 0하고 1 사이면 부동호 방이 어때야 돼? 바뀌게 되겠지.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좀 합시다. 이거는 내리는 건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나누기로 써져 있는 건 어떻게 쳐다보시면 돼요? 빼기로 바꾸시면 돼요. 그거를 한 번에 해보시면은 왼쪽은 b-a분의 로그 2에 b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에 a 더하기 1이라는 거고 오른쪽은 그냥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맨 처음에 여기를 복선을 살짝 깔았는데 이걸 fx라고 제가 이제 명칭을 붙였잖아요. 근데 잘 봐봐. 잘 보라고. 여기 있는 x자리가 뭘로 바뀌었어 지금? b라고 바뀌었어. 그럼 내가 이걸 생각할 때는 얘 봐라.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라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이거를 또 내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니? b, fb라는 점이 있고 a, fa라는 점이 있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처럼 생각하면 얘는 뭐다? 기울기다.
그럼 오른쪽도 기울기처럼 생각하면 기울기가 1인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a, fa와 b, fb라는 그 두 점을 잡아서 직선을 이었을 때 걔네들의 기울기가 항상 1보다 큽니까? 냐고 했을 때 그게 맞으면 디귿이 옳은 거고 아니면 틀린 거죠. 이거는 함수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모의고사나 평가원이나 좀 멀리 보면 수능 쪽에서까지 요구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8번은 제가 디귿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별거 없어요. 일단은 저는 로그 2의 x 더하기 1을 그릴 건데 x에 0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이라서 로그 2의 1은 또 0이 되지. 그러니까 저놈은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뭐 마이너스 1이라는 곳을 점근선으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간격 맞춰서 여기 1, 여기 1 맞추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라는 거죠. 여기는 0일 거고 그러면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그러면 그 모양이 요러고 이제 가고 있겠죠? 요러고 가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잘 봐봐. 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은 y는 x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걸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아까 1이라고 잡은 이유가 어느 정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y는 x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a하고 b는 둘 다 뭐랑 뭐 사이예요?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0하고 1 사이에 어딘가에 a가 있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a라고 칠게요. 여기가 a야. 여기가 a. 자, 근데 이 어딘가에 만약에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두 점을 잇는 요 직선의 기울기 있습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 왼쪽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노란 직선 기울기보다 항상 크냐고 하면은 그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건데 사실 얘는 그래프만 봐도 틀렸다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봐봐. 만약에 A, B가 이쪽에 있으면 맞는 듯이 보이지만 좀 A가 이쪽에 있고 만약에 B가 이쪽에 있으면은 그땐 직선의 기울기가 요러고 나와요. 요러고. 노란 거보다 빨간 게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럼 노란 게 지금 이만큼인데 빨간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빨간색 기울기가 노란색 기울기보다 더 작지? 그러면 얘는 항상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적으로 해석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뭐 A하고 B에다가 적당한 숫자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되네? 그럼 이거 맞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이런 건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8번은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문제입니다. 삼각함수 문제. 요 얘기도 객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답률이 좀 높았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왔으면 분명히 감점률이 좀 굉장히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중간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 색칠된 부분의 둘레가 20이다. 그리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의 길이나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아니면 또는 부채꼴의 넓이 같은 거 할 때 중심각을 알면은 좀 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호도법이라고 저는 가정을 했겠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길이가 뭐예요? 호의 길이는 R 세타니까 여기는 A 세타가 될 거고 여기 길이는 반지름을 자 B라고 놨을 때니까 여기 이제 B 세타가 되겠죠. 일단 첫 번째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둘레 길이니까 A 세타, B 세타, 그 다음에 요거는 B에서 A를 빼준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몇 배? 2배. 근데 이게 지금 20이라는 거예요. 20. 이거 A 세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었어. 지금 이 상태로는 뭐가 좀 잘 안 돼. 일단 여기 세타를 좀 미리 묶어 놓을게요.
뭐 나중에 쓸 일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럼 이제 두 번째, 넓이의 최대를 물었으니까 저는 부채꼴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두 개를 빼볼게요. 그러면 반지름이 b고 중심각을 세타로 잡았으니까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b제곱 세타 마이너스 작은 부채꼴, 요거 놈을 이제 지금 최대를 구해달라는 건데, 여기서 내가 2분의 1 세타로 묶게 되면은 b제곱 빼기 a제곱이라서 b 플러스 a와 b 빼기 a가 나오는데, 지금 위에 걸 보니까 제가 지금 밑줄 치고 있는 부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걸 여기다 넣어볼게요.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나올 거고, 자, 이 자리에 이게 통째로 들어가니까 20 마이너스 2 곱하기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할까요?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했으니까 10 곱하기 b 빼기 a가 되겠다. 이놈의 최대값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의 최대값. 그러면 b 빼기 a를 일단은 내가 뭐 t라는 걸로 치환을 한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치환해서 그냥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서술형일 때 그냥 하면 분명히 감점 나는 부분이 있었을 거야. 내가 여기서 t로 치환해주게 되면 저놈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가 될 거고, 얘는 내가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10t 25 마이너스 25 따라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25인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합시다. 치환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뭘 확인하셔야 돼요? 범위를 확인하셔야 되죠. 이게 서술형 문제였을 때 만약에 범위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이건 아마 감점 당하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객관식으로 낸 건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은 여러분들을 배려한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충분히 서술형으로 냈을 때 학생들이 변별력 중간과 중상을 가릴 수 있는 변별력은 갖추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t의 범위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보세요. 세타 곱하기 a 더하기 b는 20 마이너스 2. 원래는 b 빼기 a인데 b 빼기를 우리가 지금 t라고 놨으니까 저는 여기가 t라고 놔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냐면, 여기서 a하고 b는 다 변의 길이고 세타는 중심각인데, 세타가 0이 돼버리면은 부채꼴이라는 게 만들어지질 않겠죠. 따라서 이거는 무슨 수가 나와야 돼?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이 부분도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됩니다.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2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 t가 10보다 작아야 돼. 근데 t는 길이니까 0보다는 어때야 돼? 너도 커야 되겠죠. 이거를 반드시 명시를 해줬어야 돼요. 서술형이었으면. 다행인 거는 이 0과 10 사이에 t가 5라는 게 들어가니까 일단 이 문제 정답은 25이 맞지만 만약에 서술형이었다면 반드시 이 범위 구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었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옳게 공부를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실 때 이 과정을 스스로 꼭 체크를 하는 연습을,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라서 하는데, 혹시라도 이럴까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냥 방식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10번은. 그리고 12번은 바로 넘어갈 건데, 일단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진수라고 부르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거를 봤을 때 저걸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혹시 그러면 빠뜨리게 되니까 습관을 아예 진수나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그 진수 조건과 미조건을 먼저 확인할 것을 저는 오히려 학생들한테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빠뜨리는 게 없으니까.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면 빠뜨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보다 크다. 일단 이건 무조건 나와야 되죠. 진수 조건이니까. 요거는 인수분해서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두 번째는 10이라는 게 양쪽에 이제 비교해지게 되면은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12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니까 이놈과 이놈의 무슨 범위 찾아주면 돼요?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 거는 학생들이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답 안 나오면은
얘 때문일 거야. 그래서 해보시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답이 그냥 4개입니다. 4개. 정수는 4개고 11번 문제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2번도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3분의 1의 x 더하기 1제곱 플러스 k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가 제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달래요. 제1사분면을.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있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일단 너 감소함수, 그쵸? 감소함수. 미시 0하고 1 사이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 절편이나 대칭성 뭐 이 정도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x에다 0 넣으면은 3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3분의 1이라는 지점이 있을 텐데 얘를 지나는 감소함수 모양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다. 여기가 그러면 얘는 뭐지? 3분의 1 플러스 k네. 이렇게. 그럼 그래프 모양이 만약에 요러고 나왔다고 쳐봐요. 이러면은 지금 1사분면을 지나는 게 돼버리죠. 그쵸?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k 값에 따라서 요점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점점 내려가서 내려가다가 딱 여기 원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어때요? 1사분면 안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고 그냥 판단하는 거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3분의 1 더하기 k가 원점을 지나는 때부터 1사분면 지나지 않으니까 얘는 뭐야? 그냥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k의 최대값 그랬으니까 그냥 얘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요거는 뭐 그닥 어려운 문항이 없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하기 전에 칠판 좀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나온 문제 중에 요 14번이 여기에 지금 출제되어 있는 문항들을 제가 다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14번과 서술형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1번 문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셨을 때요, 지금 14번 문제도 객관식 중에서 제가 지금 본 걸로는 배점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다른 학교에서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A가 0보다 크대요. A가 0보다 크면 저는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머릿속으로 혼자서 이제 대답을 하시겠죠? 그때 순간적으로 증가함수요 이랬으면은 그건 뭐예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0보다 크다고 했지 1보다 크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증가감소를 판단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미시 0하고 1 사이인가 아니면 미시 1보다 큰가 이렇게 하죠. 그 기준값은 0이 아니라 1이에요 사실. 0보다 큰 거는 지수함수가 되기 위한 기본사항이고 1보다 크다 작다를 가지고 우리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인지 내가 아는 문제야 모르는 문제야? 모르는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서술형 문제에 나왔다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나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서술형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저는 그냥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해놓고 A가 1보다 클 때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지수 자리가 커야 최대값을 갖겠죠. 그럼 일단은 지수 자리의 최대 최소를 알아야 되니까 잠깐 지수의 범위 좀 확인할게요. 지수 자리에 있는 거를 완전제곱식을 만드시면 2차 함수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6. 따라서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문제에서는 x범위가 1부터 4까지야. 그러면 3에서부터는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내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는 이만큼만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낮을 때는 마이너스 6인 거고요. 지수가 제일 클 때는 여기다가 1을 넣으셔야 돼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이때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고 지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겠죠. 이건 우리가 좀 이따 두 번째 케이스 할 때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거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어쨌든 27이라는 건 뭐야? 마이너스 2, 요 자리가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27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3의 3제곱이니까
내가 A의 1제곱을 구하면 얘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면 3루트 3이 돼요. 그럼 3루트 3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얼마니? 3루트 3분의 1인데 눈으로 봐도 얘는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겠죠. 그럼 이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사실. 내가 문제에서 어느 조건을 가정을 했지만 이거는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가야지.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갑니다. 그럼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얘는 감소함수가 될 거고, 감소함수는 지수가 제일 작을 때가 최대값이야. 근데 지수가 제일 작을 때는 아까도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이번에는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7인 3의 3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6으로 나눠버리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이 잘못 썼어요. 루트 3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경우라는 거겠지. 근데 그때 당시의 최소값을 물었어. 그러면 나는 저 n값은 어떻게 해야 돼? a자리,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가장 큰 마이너스 2제곱일 때를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a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넣어주셔야죠. 그럼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1제곱이라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답 쓰면 분명히 이게 객관식인데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아마 보기에 분명히 이걸로 풀어도 나오는 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답 체크한 애들 아마 이거 체크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케이스 나누셔서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당황하실까봐 제가 지금 해놓은 거예요. 당황하실까봐. 일단은 뭐 x분의 1, y분의 3, z분의 1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 봅시다. 그러면 얘는 자 보세요. 여기서 일단 나는 40은 2의 x분의 1제곱, 여기는 y니까 10분의 1이라는 것은 8로 안 할게요. 2의 y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 z분의 1이 나왔잖아. 그래서 나는 a는 4의 z분의 1제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거를 이용하려면 얘네들은 곱하고 얘는 나눠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지금 여기는 밑이 얼마죠? 2예요. 여기는 밑이 얼마지? 4야. 이러면은 문제 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얘를 통일시켜줘야 돼. 2의 z분의 2제곱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z분의 1제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수를 양쪽을 2와 한 번씩 더 나눠줄게. 그럼 a의 2분의 1제곱은 2의 z분의 1제곱이겠지. 별것도 아닌데 괜히 한 번에 학생들이 움찔한단 말이에요. 움찔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얘하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2의 x분의 1 더하기가 나와야 되니까 곱해주시고 2의 y분의 3, 그 다음에 빼기가 나와야 되니까 나눠주겠죠. 2의 z분의 1제곱. 그러면 얘는 이제 뭐야? 2의 x분의 1제곱에다 40 넣으시고, 요 자리는 저기 아까 10분의 1이 있었죠? 그럼 10분의 1 넣으시고, 나누기 얘는 뭐예요? a의 2분의 1제곱인데 이게 지금 얘네들이 계산하면 1이 나온다 했으니까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2의 1제곱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건 4잖아. 4. 그럼 4로 나누면 여기는 뭐야? 2분의 1. 그러면 여기는 a의 2분의 1제곱인데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양쪽을 제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a의 1제곱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따라서 얼마가 돼요? 여기서는 이게 얼마니? 4. 뭐라? 빼기 4 4a의 2분의 1제곱. 그쵸? 어이구 여기 잘못했네. a의 2분의 1제곱이 2의 1이네요. 큰일 날 뻔했다.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야 되지. 맞죠? 그러면은 아니다. a의 2분의 1제곱이 2. 죄송해요. 그러면 a의 1제곱은 어떻게 돼야 돼? 2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얼마니? 이건 4가 되겠네. 그러니까 저처럼 산수 안 들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2가 맞고요. 아까 제가 산수 잠깐 틀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4 나누기 얘가 2가 되니까 얘가 2가 되는 게 맞죠? 그치? 큰일 날 뻔했어. 자, 잠깐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얻어갈 게 많다? 이거는 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해드리긴 하는 건데, 그냥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서 해드리긴 하는 건데, 굳이 이런 거를 일부러 만드실 필요가 있나 이제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있으니까 일단 해드릴 건데, 일단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온 거 보니까 일단 우리는 습관적으로 제곱은 하고 싶은 막 충동은 일어나야죠. 그럼 양변에 이제 제곱을 했어요. 그럼 일단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이 나올 텐데 그건 1이니까 저는 1이라고 써놓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일 거고, 그렇다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이제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지 않은 유형을 일부러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을 치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했다가 갑자기 탄젠트를 구하라고 하니까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러니까 1학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근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그럼 두 근의 합이 2분의 1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8분의 3인 거지. 그러면은 그 2차 방정식은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마이너스 8분의 3은 0이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요. 저는 그냥 분수가 싫으니까 전부 다 8에 곱할게요. 그럼 8t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3은 0이고, 여기서 제가 t 값을 인수분해 어차피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시면 8분의 짝수근의 공식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반절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더하기 24.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오냐면 8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8이니까 이건 뭐죠? 2 루트 7이 되겠죠? 그럼 나눠주시면은 이건 뭐가 나옵니까? 4분의, 그쵸?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이제 요게 나와. 맞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A분의 하고 다 했어. 자, 그럼 이제 t 값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근을 누구랑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코사인이라고 있죠. 사실 이게 요놈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저거는 2사분면이거든. 그럼 2사분면은 사인은 뭐예요? 플러스고 코사인은 뭐죠?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나오는 건 당연히 플러스일 때고, 얘가 루트 7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값이 나오는 건 마이너스예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얘기하고 있냐면, 사인 세타는 여기서 4분의 1 더하기 루트 7인 거고,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4분의 1 빼기 루트 7인 거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하시고, 각각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냥 물리화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저는 이거를 굳이 뭐 내실 필요가 있나 이제 싶은 거죠. 그렇지만 뭐 내셨으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그냥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몇 문제 안 남았네요.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금방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이상하게 이걸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이상하게 힘들어하는데,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 sin x는 루트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일단 0부터 2파이니까 뭐 이렇게 그리면 되죠? 대충은 아니지. 좀 이렇게 맞춰서, 말을 잘못했어요. 맞춰서 0, 파이, 2파이, x, y 이런 식으로 좀 맞췄다 이제. 그럼 요렇게 이제 들어가겠지. 근데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이건 어차피 1인 거 다 아니까 여기다 이제 루트 2분의 1 그리시는 거예요. y는 루트 2분의 1이다. 그럼 sin x가 이 빨간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어디입니까? 지금 그거 묻는 거거든. 그러면 사인이 루트 2분의 1이 나올 때는 얼마야? 이거 4분의 파이잖아. 근데 여기는 그럼 얼마야?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예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난 여기다 뻥
뻥 뚫어놓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노란 게 빨간 거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얘랑 얘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4분의 파이와 4분의 3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사인 x가 루트 2분의 1 나올 때가 언제더라 막 해가지고 막 좀 답답해 보고 있으면. 그래서 보여준 거야.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보여준 거니까 그래프를 자꾸 그려서 하세요. 일부러. 아셨죠? 아까 전에도 그 지수로감수도 제가 그래프 그려서 해드렸잖아요. 삼각함수도 그래프 안 되면 안 돼. 하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18번은 그냥 함수 주기 구하는 문제니까 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해보시고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뭐 개인적으로 댓글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또는 이제 저한테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아니면 카톡이나 뭐 이제 그런 걸로 물어보셔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19번 문제는 객관식 중에 마지막 문제인데 사인 8분의 파이 x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 0이 있어.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인의 기본 주기는 우리가 2파이를 x 앞에 붙어있는 숫자에 절대값을 붙인다. 근데 이건 양수니까 절대값은 어차피 필요 없고 나눠주면은 얘는 계산 결과가 16.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가 16인데 여기는 8이겠죠. 반절이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그려놨거든. 여기가 A, B, C, D라고 지금 해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래. 이게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은 0부터 8까지인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주로 뭐에 대칭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럼 요 한가운데가 뭘까? 0부터 8까지 정확히 반절. 이 점의 x 좌표가 4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x 좌표가 4면 좀 그림은 웃기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총 길이가 4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얘가 2지. 정말 그림으로 말도 안 되지만 도형은 눈으로 푸는 게 아니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가 될 거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오, 이 점의 x값이 2구나.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2,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그럼 사인 4분의 파이네. 그럼 얘는 2, 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죠? 2분의 루트 2잖아요. 이게 지금 다 끝났어. 문제에서 지금 뭘 묻고 있냐면 요거 직사각형 넓이 물었어요. 넓이. 그러면 가로가 4. 세로는 얼마?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하셔서 2 루트 2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되셨나요?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그 해드렸던 거 있죠? 14번 문항. 그 문항이 아마 제일 어려운 문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는 이 학교는 삼각함수는 굉장히 무난하게 냈어요. 주로 난이도가 있는 거는 지수함수 쪽에서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계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법한 거 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난하게 대신 이제 실수를 안 해야 돼. 실수하면 여기는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였다면. 자, 그러면 다 지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형 한 문제 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서술형 1번 문항입니다.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이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그 나중에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셔서 미적분을 공부하실 때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수를 이제 1차로 이제 낮추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인과 코사인을 갖다가 이제 한 종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은 이제 수 원파트에 등장하는 거다 보니까 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한 종류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이라고 하는 요 식을 이용을 하면은 그냥 한 종류로 당연히 될 겁니다. 이 식은 이제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바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3 사인 x 빼기 a가 0보다 작아.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거예요. 사인 x라는 것을 저는 t로 치환을 할 거고요. 사인은 가장 높은 게 1, 가장 낮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모든 실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x가 어떤 게 들어가도 제일 높은 게 1, 제일 낮은 게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입니다 라고 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a만 저는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그래프로 접근을 할 겁니다. 판별식 안 쓸 거예요. 판별식 쓰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너 플러스 1 살리고 오른쪽에 a로 가. 그래서 저는 요 놈을 y는이라고 하나의 함수로 보고요. 요 놈도 y는이라고 해서 하나의 함수로 볼 건데 y는 a라는 건 직선으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 왼쪽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직선 방정식보다 항상 어때야 돼? 아래 있게끔 하면 돼. 어디에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얘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만 제가 그릴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 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반절의 제곱 빼기 반절의 제곱 플러스 1이 살아있을 거고 마이너스 t 빼기 2분의 3의 제곱 얘네들이 계산하면 4분의 9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얼마가 나오죠? 13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오른쪽에 그려봅니다. 위로 볼록이야. 그리고 여기는 t가 2분의 3일 때예요. 근데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난 여기만 쳐다본다 그랬지. 이 2분의 3은 1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t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출발해서 t가 1일 때 내가 하얀 부분 말고 다른 데는 쳐다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나는 딱 여기만 봐야 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 노란 거는 볼 필요가 없지.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낼 땐 노란 게 필요하지만 그려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걸 확인할 땐 난 여기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y는 a라는 직선이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y는 a가 딱 만났다고 하면은 하얀 부분이 얘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이 조건하고 안 맞아떨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t가 1일 때의 y 좌표보다 이 y는 a라는 직선이 항상 어때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 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었고 나는 t가 1일 때의 y 값만 알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1 넣으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3이 나옵니다. 그럼 그 3보다 a가 어때야 돼요? 더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 a 값의 범위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번보다는 뭐 마음의 부담을 좀 덜 해도 될 것 같은 기출 문제였다고 생각은 들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잔실수들을 하면 안 되는 시험, 그리고 특히 이거는 제가 건너뛴 문항들을 보면요, 단순 계산들이 있는데 그 단순 계산들이 한 번에 보기에서 정확히 답이 안 나오면 학생분들이 이제 좀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연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공식 정확히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 기출문제와 이번 주래 2회차 기출문제에서 지금 공통되는 유형이 4번과 제가 오늘 풀이해드린 것 중에 4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서술형 1번, 그리고 객관시 19번, 이런 문항들은 지금 계속해서 겹쳐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잡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요새 저보고 이제 절을 하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조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번에 세 번째 기출문제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